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의 입장을 또다시 전했습니다. 두 번째죠. 계엄 당시에 대통령이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본인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홍 의원님, 이 체포 지시, 끌어내라라는 지시, 이게 앞으로 이제 내란 혐의 조사에서 굉장히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본인이 직접 대통령과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서 한 말이에요. 체포하라, 끌어내라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심지어는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더라. 이런 말을 이제 곧 조사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석동현 변호사의 말씀이 상당히 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그 체포 리스트를 정해서 그걸 했다면 군이나 경찰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시도를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뭐 체포 어떤 그런 어떤 그 시도를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체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말이 지금 현재 좀 다 그 헷갈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곽종건 전 특수사령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김병조 의원 유튜브 방송처럼 보이는데 나왔다가 거기서 끌어내라 이것은 이제 김영현 전 장관한테 이야기 들었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국회에 나와서는 대통령부터 이야기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이제 완전히 좀 바뀌는 거라든지 또 홍장원 또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도 체포 리스트를 방첩사령관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정작 또 국회 정보위가 또 개최에 대해서는 또 위정의 염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출석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체포 이야기가 조금 이야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그런 어떤 걸 봐서는 과연 대통령이 체포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을까 하는 그런 강력한 의문과 더불어 저는 이 석동현 변호사의 말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일단 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복수가 일단 체포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은 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석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죠. 계엄 선포한다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 또 일리는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니까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박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궤변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짚어야 될 부분은 대통령의 거짓말을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뭐라 그랬냐면 사병 투입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전말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HID 부대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백승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번 계엄 사태에서 동원된 군의 그 인원 자체를 1,5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사병도 분명하게 투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무엇이 폭동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라고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일단 포고령 자체가 폭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이 불법적인 계엄이 선포된 뒤에 내려왔던 그 포고령의 첫 번째 항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나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라고 하면서 정치활동 전면을 금지시키거든요. 이것은 반헌법적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국회를 겨냥한 어떤 국회 진압의 목적이 있었던 포고령이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병력 투입 부분인데요. 헌법기관에 선관위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이 부분에 계엄을 선포했을 때 여기를 진압할 권한이나 어떤 권력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들이 이런 헌법기관에 동원돼가지고 거기에 직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하고 이랬던 모든 지시와 정황 그리고 나오고 있는 이런 진술들은 모두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라는 것의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내란이 성립될 수 없다,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부터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폭로를 통해서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주장은 일방적인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 궤변이다. 아주 수위 높은 말씀 주셔가지고요. 홍 의원님 어떤 말씀 예, 주시겠네? 폭동이라는 게 그 뭐 그냥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내란죄의 예. 그 구성이 이제 폭동이라는 부분이 있죠. 네, 폭동이라는 게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일정 지역의 치안과 행정권을 다 장악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대부분 판례에 명백하게 이제 그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가 되기 위해서는 또 국헌문란의 어떤 목적범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목적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진짜 국회를 봉쇄하고 헌법기관들을 마비시킬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이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일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곧 내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으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 어떤 공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